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생각이나 아니면 들은 바로 전달되지 그것이 정확하게 대해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희망꾸러미가 일반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그분들이 우리 감염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소수니까. 네, 그 병원에서 HIV 감염인들을 치료할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의학적인 정보를 드리고 다른 동료분들이나 지인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소개할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동안 병원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제 홍보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교육 자료들, 근데 다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만들어봤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소수자분들이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콘텐츠 속에서 이 병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를 좀 알리자라는 그런 기획안을 갖게 되었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사실은 생각이나 아니면 들은 바로 전달되지 그것이 정확하게 대해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들의 말로써 전달을 한다면 당사자도 안심할 수 있고 또 일반 사람들도 올바른 정보도 갖게 되고 인식 전환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병에 대해서 또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봤을 때 우리 HIV 감염인 성소수자에 속한 분들은 정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직들, 회사 다니고 공무원, 선생님, 교사, 의사, 변호사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사회에서 섞여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지만 그분들 마음속으로는 남들과 다른 그런 정체성과 자기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퀴어 문화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그거에 전문가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이 사회에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고 계시다는 것들, 그렇지만 속에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혐오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과학적으로 더 이상 이 질병을 극복하는데 답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이분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것. 근데 그게 아마 저희 병원이 그 이태원 한복판에 있어서 그 서울 시내 용산구 한남동이라는 곳에 있어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오시거든요. 본인의 정체성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그러고 좀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다수라던가 소수라던가 이게 갈라질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인정하고 더불어 살자 그런 생각입니다. 당사자가 난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당신들이 보는 눈으로 내 사람이 아니야라고 외쳐도 사실은 안 믿거든요. 근데 누군가 어떤 의료인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어떻든 신뢰할 수 있고 후광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죄인이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했을 때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무죄인 것처럼 우리 감염인들에 대해서도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고 이 질병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인식을 바꾸고 하는데 중요한 거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한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저는 이제 대한에이즈학회 임원이고요. 이 질병을 연구하고 예방하고 질병에 걸린 환자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저희 학회 일인데 모 대학교의 성소수자 동아리 이런 데 참여해서 이제 HIV에 대한 인식 개선 강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또 질문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퀴어 축제 이런 거는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선생님 경험. 네.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우리 감염인들을 만났었고 여기 오기 전에는 NGO 단체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청에도 좀 가봤고 희망꾸러미에 나왔던 거는 이제 부평에서 했었던 거에 갔었는데 그냥 이렇게 자그마한 안전한 공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그곳의 밖은 너무 전쟁터인 거예요. 종교단체 아니면 무슨 단체들이 막 모여서 확성기에다가 막 그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안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쟁터지? 근데 이제 이런 일들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느끼는 거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알리고 싶어 하고 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늘 느낍니다. 네. 사실 이 질환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어쨌든 질환을 갖고 사는데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낙인과 편견, 혐오의 가장 그 앞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지치면서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있어요. 마음 챙김 명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관리법. 이거를 할까 지금 기획 중에 있어서 추진되면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한테 이제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 극복에 대한 희망,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문가의 목소리로 이제 대변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 이러면 조금만 건너서 보면 옆집에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랬다 이런 얘기 금방 들을 수 있는데 이 질병은 쉽게 그런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이상한 내용들만 있고 되게 숨겨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저는 감염인들한테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과 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강력한 그리고 또 좀 믿을 만한 병원에서 중심이 돼서 이런 일을 하면은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기꺼이 이런 홍보 자료를 만드는 것들을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격리되어 있던 우리 감염인 분이 계세요. 그동안 만들었던 책을 좀 넣어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자신의 생각도 좀 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 책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이제 또 들려오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었고 또 하나 희망꾸러미가 일반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그분들이 우리 감염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니까. 대상을 꼭 우리 감염인한테 두는 게 아니라 전 국민으로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